자, 이제 개장 준비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DB금융투자 화성 향남지점 윤선욱 PB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성웅 이사께 먼저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미국 시장 흐름은 연속해서 좋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요소가 약간 시장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이 옳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28일에는 매수가 옳다. 예, 아무래도 대주주 이슈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시장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는 대주주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특정 종목군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급 현황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대주주 이슈가 마무리된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위메이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주주 이슈 같은 경우는 마무리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매수 대응의 플레이가 옳은 것으로 보이고 29일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측면에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상승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수급이 마무리되면은 시장이 그 1월 시장은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29일 의문점은 어떤 뜻이죠? 의문점 같은 경우는 그 배당락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가 측면에서도 저희가 물량 출회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부 의문점이라 할 수 있고 저희가 큰 맥락에서는 이제는 대주주 이슈는 마무리 단계고 네.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시장 참여자분들은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 이제 수급 이슈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네네. 네.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일단 오늘 28일 투자 전략은 시장의 물러섬보다는 오히려 다가섬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선우 PB는 오늘 포인트.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도보다는 매수 쪽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월을 보고. 예, 최근 보면은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와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12월 달에는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이제 한국은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조금 박스권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개별 테마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지속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네. 치명률은 낮고 이제 남아공에서는 확진자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1월 중순에는 한번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대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조금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악재들의 이제 피크아웃이 1월에 하나 둘씩 나오면서 좀 1월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이 박스피의 재료, 그러니까 눌러지는 그런 부담스러운 재료가 이제 소멸될 거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략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은 오늘 공통되게. 자, 이제 개장 4분 남았는데 그럼 호가 접수 상황들을 봤을 때 특이 사항은 있습니까? 코스피 분석을 볼까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약 3.7% 예상가가 도출이 되고 있고요. 플러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전기료 인상 이 이슈가 이제 복혀 들어가는 건가요? 예, 나머지는 일부 중소형주인데 또 특이한 게 한진칼 같은 경우가 약 6.8% 상승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칼. 네네. 아무래도 그 사모펀드에서 아마 지분을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런 논란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한 전반적인 영향이 있고 그 한국전력과 비슷하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약 3% 정도 상승의 호가. 가스료 인상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은 접수 상황 보면 어때요? 엔터 쪽은 호가 어떻습니까?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효과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 YG 엔터가 호가는 되게 높네요. 54,000원대 어제 종가였는데 56,000원 호가. 물론 이 계산해봐야 되겠고 JYP 엔터도 49,500원대.
SM도 뭐 어제보다는 호가가 좀 오른 것 예, 같고. 오늘 아무래도 지금 장 초반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좀 오늘도 아마 개별 종목 이슈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특징적인 테마를 살펴보시면은 좀 화장품주에서 뭐 DYD나 EM 코퍼레이션, 글로벌 등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자율주행, 이제 CES 2022에 자율주행 쪽이 좀 부각될 거다라는 소식에 어제 이어서 에브리봇이 12% 정도 상승해서 갈 것 같고, 연말에 로봇 이슈군요. 예, 뭐 텔레칩스도 12%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동차 부품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코리아 FT나 에코캡, 부영테크 등 좀 괜찮은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코로나 관련해서 휴마시스나 세종메디칼도 오늘 강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 이런 쪽에 타시기보다는 조금 내년 전망이 이제 증권사들별로 이제 어느 섹터가 좋은지 나올 것 같은데 그 곳에서 조금 조정을 괜찮게 받은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체외 진단 이슈는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많이들 판매하고 공급하고 그러니까 집에 이게 검사소에서 너무 많이 밀리니까 뭐 그런 이슈들이 키트 쪽에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또 특징이 있다면 보이는 게 있나요? 특별하게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는 아주 특별한 뭐 수급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일단 문 열어봐야 알겠습니까? 개장 전에는 일단은 뭐 개인 매수 위주로 어.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개장 1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개별주 중에 또뭐 어제 좀 시간에서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CJ ENM의 지금 SM 인수가 조금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뭐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11% 정도 떠서 시작을 할 것 같고 SM CNC 또한 5%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답형으로 계속 얘기하시니까 네, 조금만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개장을 임박했습니다. 뭐 개장 호가를 보고서 문 연 다음에 다시 또 진입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들어가시죠. 이성웅 이사 오늘 준비하신 기업 나의 필살기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주도업종군에서 최근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나라는 있고 그다음에 종목적인 측면, 특히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의 1월 상장을 앞두고 네. 인덱스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수급적인 세부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인 변화가 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수급이 안정되는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오늘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종목명은 첨보입니다. 천보. 네네. 일단은 뭐 대주주 이슈 같은 경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주주 이슈와 그리고 ETF라든지 그러한 수급 측면에 그 중첩적인 요소로 약간의 주가 부진이 있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뭐 내년 실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약 60배 정도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사업 구조상에서 전액 사업 그리고 그 전액 사업을 포함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과 그다음에 그 가동률 같은 경우가 각각 약 70% 그리고 85% 이상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증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실적과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정 기업군에서 증설이 나타날 때 그 기존의 캐파가 가동률이 높은 경우가 증설과 연결되면 주가 상승이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매수가는 31만 원에서 33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 29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혹시 참고하실 분들 있으면은 아시라고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윤선우 PB, 그러니까 이성웅 이사는 지금 첨보 얘기하셨고 윤선우 네. PB는 어떤 거?
저는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삼강 MNT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강 MNT? 예, 많은 분들이 뭐 어제 얘기 많이 풍력 들었던 관련적으로-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해양 플랜트용 후육관광 기업인데 네. 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같은 경우는 현재 납품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된 상황입니다. 뭐 주요 고객사는 오스테드나 CIP 등 이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인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설비 용량이 2019년 29.1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228기가와트를 목표로 연간 20%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대만 원전건설 재개 투표 부결과 아시아, 유럽 등 해상풍력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2차 인프라 법안이 지금 상원에서 통과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통과한다면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또 추가로 호재로 작용될 것 같고 또 최근에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3자 유상증자 배정과 이제 대주주 물량 일부를 인수해 오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는데 이로써 지금 5천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는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신공장을 이제 건설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는 202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완공된다면은 매출이 한 3조 정도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업체 DEM으로부터 이제 하부구조물 5,700억 정도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6월부터 납품을 하는데 미리 공시를 띄운 거는 이제 삼강 MNT의 기술력을 보다 독점화하려고 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뭐 삼강 MNT 올해 누적 수주액은 1조 3천억 정도 돌파하였고 올해 최대 실적으로 매출액은 4,990억, 영업이익은 31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 꾸준하게 이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하부 구조물이 대형화가 됨으로써 판매 가격이 증가함으로써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수 단가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목표가 3만 원, 손절 가격 18,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선호 PB는 삼강 MNT. 뭐 올해 매출이 1조 3천억 달성 뭐 이 보도가 이제 주류를 많이 했네요. 지금 시가총액은 8천억인데 예. 뭐 군함 쪽 방산 쪽에 뭐 이슈가 또 많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방산 쪽 군함을 수주를 했는데 네. 이제 뭐 그거 관련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낮은 인건비 때문에 이쪽 시장을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네. 삼강 MNT는 풍력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죠. 하부 구조물도 만들기 바쁜데 굳이 군함까지 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샤프트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기둥 쪽인 것 같은데.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성웅 이사는 오늘 천보 얘기해 주셨고 윤선호 PB는 삼강 MNT였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개장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